최근 미국 대학가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와 교육 예산 삭감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에 나서면서 이공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업문도 빠르게 닫히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발 삼중고의 직격탄을 맞은 건 한국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우에서는 이 미국을 떠나는 한국인 이공계 인재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이 네이처는 매주 목요일에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심층 기사를 내는데요. 이번 기사에 대학가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미국 정부가 국립과학재단, 즉 NSF의 신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에 할당된 자금의 집행마저 중단할 것으로 명령한 건데요. NSF는 전 세계에서 기초과학 연구에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난해 연간 예산만 99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미국 대학에서 진행되는 기초 연구의 약 25%가 이 NSF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돌연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저도 이 UC 버클리 이공계열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가까운 분이 있어서 상황을 물었는데요. 이분은 현재 박사과정이나 박사후 과정, 즉 포닥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은 전부 패닉에 빠졌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장학금 대부분이 연구실에 할당된 연구비에서 나오는데 그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미국인 학생보다 이 한국인이나 이런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의 타격이 훨씬 큰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박사과정생이나 포닥과정생들을 위한 펠로십이 워낙 잘 돼 있는데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펠로십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받는 만큼 담당 교수로부터 학비나 월급 지원은 적게 받는데요. 그동안 담당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생의 학비나 월급을 이 NSF 같은 기관에서 받는 지원금에서 충당을 해왔는데 이 지원금이 돌연 전액 끊길 경우에는 결국에 돈이 더 많이 드는 유학생들부터 자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유례 없는 경우라서 교수도 학생도 그리고 대학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NSF뿐만이 아니라 지난 2월에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간접비 비율을 15%로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각 대학과 연구기관은 NIH와의 협상을 통해서 평균 27%의 간접비를 적용해 받아왔는데요. 이 NIH에서 받은 간접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시설 유지나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행정지원 등 이런 운영에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비가 돌연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실제 많은 대학들이 부랴부랴 대학원생 및 박사 후 과정 연구원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에 자신의 연구실에 데리고 있던 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NIH보다도 지원 규모가 더 컸던 NSF까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충격이 더욱 커진 거죠.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유학생들의 학생비자가 돌연 취소되는 경우도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에서 4월 미국에서 비자 취소 및 체류 자격을 박탈당한 외국인 유학생은 4,736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5년 전 과속운전 적발 이력을 문제 삼아서 학생비자가 돌연 취소된 한국인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학생비자가 취소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큰 문제였는데요. 잠깐 고국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갔다가 미국에 입국하는 길에 비자가 취소됐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됐는데요. 특히 미국 대학들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을 관리하던 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 즉 세비스의 학생 정보 관리는 전적으로 각 대학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각 과거의 경범죄 이력이나 SNS에 올린 콘텐츠 등을 토대로 학교 측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탈당한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황당할 노릇이었던 거죠.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임의로 말소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 세비스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학생들이 이게 다시 언제 돌아갈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유학생들의 커뮤니티는 뒤숭숭합니다. 당연히 이 한국인 유학생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겠죠. 이 미국에서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존 총 43,149명으로 지난해 미국 전체 유학생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인데요. 특히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63.3%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NSF와 NIH의 예산 삭감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까스로 학생 비자와 보조금 삭감의 문턱을 뚫은 졸업생들은 취업 문턱에 가로막히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취업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감원한 인력은 총 3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AI를 활용한 자동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프로그램을 폐지한 결과인데요. 특히 실리콘밸리 기반의 빅테크 기업일수록 감원 중심 기조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줄줄이 감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전체 직원의 5%에 해당하는 3,600명을 감원했고, 구글은 지난 1월 이후에 1,000명 이상을 감원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인력의 1%를 줄였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갔거든요. 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성과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PI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이후에 2년간 절대로 재입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제가 이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개발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부문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AI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서 AI 개발 직군을 충원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제조 같은 이런 하드웨어 직군을 먼저 감원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취임한 립부탄 신임 CEO 취임과 동시에 이 AI 칩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재택근무도 대폭 줄여서 최소한 주 4일은 회사에 출근하도록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광고, 트위치, 헬스케어 등 이 핵심 사업부와 비핵심 사업부를 가릴 것 없이 올 들어서만 수백 명을 감원했습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 한국인 이공계 인재들을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사실 실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환율이 높고 실리콘밸리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봉 자체가 차원이 다르고 또 경력을 쌓기에도 실리콘밸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이 정부나 우리 기업들이 이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빠르게 이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과 해외 인재 유치 방안에 나섰는데 문제는 이렇게 논의돼서 수립된 관련 정책이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5차 과학인재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사업이라는 이 브레인풀이라는 이름을 붙은 이 프로그램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 인원이 119명으로 전년 대비 35%나 줄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이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